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딱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풍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신 대로 KBS하고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 밥상 전에 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KBS의 신년 대담이 방송이 됩니다. 이날은 여러분 약속 잡지 마시고 저녁에 완전히 스탠바이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댓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명 같은 거 하지 않는 정말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상남자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그 기자들하고 그냥 사전 그거 없이 그냥 다 모아놓고 뭐 김치찌개 먹느니 그냥 이렇게 너 묻고 싶은 거 다 해봐. 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감당할 수 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극과 극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미를 보면은 뭐 클래식, 재즈 감상, 피기어 수집, 뭐 제로 콜라, 그리고 독서 이렇게 보면은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네. 그래서 검찰에 있을 때도 조선 제일검 참 뛰어났지만 그 일선 검사들하고 이렇게 이 교류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단체를 굉장히 싫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모범생 스타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리더, 내지는 이렇게 막 그 보스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밥 먹는다는 거는 윤석열의 이 인생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 전화해갖고 야 밥 먹자 이래갖고 뭐 3명, 5명, 뭐 7명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 월급을 이 후배들 술 사주고 밥 사주는데 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친구들한테라도 뭐 패기치고 이럴까봐 아버님이 그 연세대학교 월급에서 뭐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너 맨날 이렇게 돈 내고 그러지. 그리고 이 윤기준 교수 자체도 연대에서 윤기준 교수를 잘 아시는 분 보면 늘 밥값을 당신께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결혼이 늦었냐. 오늘 좀 제가 이렇게 뒷담화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 텐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결혼이 늦었냐.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맨날 이렇게 딱지만 맞고, 이 뭐 여자들한테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키도 크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보면은 글쎄 저만 이렇게 이상형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푸근하고 등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남자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딱지를 매번 맞았냐.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실제 얘기거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말하자면 맞선 뭐 소개팅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얘기도 잘한대요. 그리고 막 그 검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제 후배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불러서 우리 이왕 먹는 거 같이 밥 먹죠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멍미 소개팅 나온 남자가 자기 후배들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둘이서 이제 오붓하게 좀 먹으려고 하는데 한 3명쯤 불러가지고 막 하면서 그런 데에는 뭐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이제 딱 첫 번째에서 그냥 딱지 놓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이 있고, 이제 저처럼 이제 상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애프터 신청을 그러면 내가 한 번만 받아주자 이러고 이제 애프터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다 실제인데요. 그날 만났던 그 검사들하고 다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반갑습니다. 네, 아무개님. 그때 뭐 얘네들 다 알죠? 얘네들도 아무개님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니까 우리 같이 마시죠. 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않고 같이 어울려준 게 김건희 여사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는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람 좋아하고 또 김건희 여사 이렇게 털털하고 이런 게 이제 맞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네. 아유, 참. 네, 우리 꽃향기님, 네. 7일 댓글 많이 달자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희구님께서 드림 등급이 대주셨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드림 등급, 스윗 등급 이렇게 멤버를 제가 너무 이렇게 동료 같은 걸 안 해서 그런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드림 등급 뭐 이런 거 오면은 제가 심쿵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운 걸 해주시니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툰드라님께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다. 실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KBS에서 이제 신년 대담 녹화를 하는데 그 기자들이 뭐 두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왜 그 자유롭게 뭐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 한다고 해갖고 완전히 난장판 아수라장이 됐던 신년 이 회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그런 데서 정말 이 삼선 쓰레빠 같은 것들이 막 그 디올 빼가지고 뭐 물러가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국민들과 만나겠다. 기자들을 통해서 만나지 않고 국민들과 만나겠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합니까? 책을 덜 읽었습니까? 컨텐츠가 없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그 최종북 여기 이 관련돼 갖고 용산에서 이른바 변명이라든가 사실은 그때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변명하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한다. 이러면서 7일날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4일날 오늘 녹화를 했는데 왜 7일날까지 묵히냐. 그리고 날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 편집을 뭐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KBS에 대해서 이제 옛날 이미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들 생각하냐. KBS가 혹시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 KBS 분위기 많이 이렇게 좋습니다. 개딸들이 또 이렇게 오늘도 여기에 들어왔고요. 네, 요즘 뭐 개딸들이 저희 블로그에다가 뭐 또 우리 여데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루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KBS에서 이 편집을 하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편집된 거를 보고 뭐 오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근데 저는 그거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토록 쟤네들한테 판을 깔아줍니까? 그리고 지금 뭐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날석에 대합니까?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뭐 대통령이 한동훈인 것처럼 계속 한동훈만 이제 뿜빠뿜빠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재명의 치욕스러운 국민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저는 뜻이 있고 또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아를 비롯해 갖고 좌파 언론들은 기자회견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 대담이죠. 기자회견 안 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왜 녹화해 3일이냐 묵히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도 이 KBS하고 대담한 적 있습니다. 기자회견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2월 7일 날 쫙 그냥 열 손가락 갖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뭐 블로그를 하루에 2개씩도 오르고 3개씩도 오르냐. 저는 전에는 1개씩 썼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좌파들이 제가 블로그를 올릴 때마다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냐, 내가 너희들 돌아가게 만들겠다. 응? 완전히 획돌게 만들고 싶다. 이래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올해 제가 항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항암 자체가 이제 독을 뭐 모든 약이 독과 약의 경계가 사실 없는 거죠. 맹독이 좋은 약이 그 효과가 짱인 약인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 이렇게 끝이 굉장히 이렇게 전기가 오른 것처럼 찌릿찌릿 해갖고 이 자판을 두드릴 때라든가 또는 이제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할 때 이 전기가 오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데르센 그 동화 중에 분홍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이 인어공주가 이 꼬리 대신에 이 날씬한 2다리를 갖고서 정말 그 춤을 출 때 걸음으로 올릴 때마다 그렇게 고통이 있다 그러는데 동화책에서 읽은 거 뭐 이해가 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 내지는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 열심히 씁니다. 그러면 정말 개딸 개아들들이 입에 거품을 물어요. 그들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 이것도 선거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이 스태프들하고 이제 기자들 아마 이제 스태프들 그 다음에 박장범 9시 뉴스 앵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KBS와 신년 대담 오늘 녹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용산에서 이제 밝힌 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한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노한 분도 계세요. 아니 그 뭐 김건희 여사 건드렸다고 사과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괘씸죄로 걸린 거 아니냐 이러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를 용산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산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친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른바 삼성의 저승사자 역할을 이 조선제일검 한동훈 검사가 할 때 이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같이 자료도 공유하고 뭐 이런 거 이 회계에 밝은 이제 회계사 출신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많은 이 서로의 그 소통을 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경률 비대위원하고는 친합니다. 그래서 용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비대위원은 물러나야 되니까 그런 모양새로 그냥 이렇게 서로가 이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불출마한다 이랬어요. 제가 볼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용산의 압력이라든가 뭐 괘씸죄 이거 생각했으면 벌써 그만뒀죠. 근데 오늘 이제 공천이 내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다녀보면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이 상암동 이 정청래 뭐 마포 이쪽에 가면서 소각장 문제라든가 소각장 또 짓는다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이 분노 그 다음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도 정말 이 책상에서 회계사 출신이죠. 그래서 현장에 이 유권자들하고 만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샤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아이 컨택 하는 거,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하고 악수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저는 해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12%의 차이인데 뭐 두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는 했던 말 중에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우리 와이프도 정청래 찍을 겁니다. 국민의힘을 그만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정말 좋은 관계지만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몸도 마음도 안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 이것만 하겠다 이러는데 용산과 이 당의 갈등이 뭐 정리됐다 뭐 이렇게 쓰는 언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삐끗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불출마에 대해서 외부 압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글쎄 뭐 직전에 알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뭐 장동혁 사무총장이 우리는 몰랐다. 우리한테 이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의논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이 마포에서 이렇게 물러나면은 그러면은 김성동이가 마삼이 김수환 의장의 세습 마삼을 또 내보내느냐. 이미 이제 김성동의 경우에는 3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천에서 배제될 거로 봅니다. 뭐 이 상납이도 마삼이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이렇게 마삼이라고 하면은 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내세워야 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설 밥상에서 승패를 가려야 합니다. 이번 설 밥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추석 때도 이 명절을 이렇게 딱 지나게 되면은요, 확 여론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설 때 뭐 서울에서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에게서 역 귀경을 할 때도 있고 뭐 장모님 댁에도 가고 막 이러면서 전국이 이제 소용돌이가 치게 됩니다. 즉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거의 전쟁 이게 이제 선포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선거 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여론몰이 이런 거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선거를 할 때 또 뭐 히틀러, 레닌, 뭐 모택동 이런 그 대중 선동의 대가들이 뭐 여러 가지 이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 부추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히틀러도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선거 권력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권자는 과연 이제 현명한가? 유권자는 진정한 이 이성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가?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레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이재명이는 나쁜 놈입니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했던 그 녹음 파일을 그 뭐 찍겠다고 하는 걸 한번 들려주는 거.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레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은 살인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살인한 현장에서 피해 묻은 그런 이제 사진이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무서운 겁니다. 선거는 여러분 파티가 아니에요. 정당은 파티지만은 선거는 잔치가 아닙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전쟁에 참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 보수가 좀 멋지게 보이자. 아, 이모 나한테 평소에 용돈도 잘 주고 우리 이모는 참 점잖은 분이야. 교양 있고. 근데 이모가 민주당 정말 없어져야 돼. 이러면은 와, 우리 이모가 말씀하셨으면은 맞는 걸 거야. 즉 선거에서는
말하자면 메시지. 민주당은 저거는 나라를 망치고 포퓰리즘을 하는 몹쓸 정당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는 이모가 민주당 집권하면 길바닥에 다 앉게 돼. 딱 한마디 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멋진 이모.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자, 우리 김일홍님께서 작가님 늘 감사드립니다. 총선 승리 애써주세요. 네. 아유, 당연하죠. 우리는 그냥 총선 승리에 목숨 걸었습니다. 네. 아, 또 우리 영원나무님께서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경률이 이제 왜 그만뒀을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보고서 그냥 기가 꺾인 것 같아요. 뭐 정청래한테 기가 꺾였다기보다는 무서운 겁니다. 선거는. 그러니까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수리식기 전에 내가 돌아오겠다. 김경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파티인 줄 아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잔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비비리나 나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이 저는 이 포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은 어떠신지. 네, 뭐 그래서 김경률이 뭐 그 괘씸죄의 희생양이다. 뭐 이거는 뭐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진달래님께서도 슈퍼챗으로 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는 끝까지 지키고 응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참 보면요, 이 유권자들 의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 이번에 좀 지킵시다. 그래서 2월 7일 날 여러분 저녁에 스탠바이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맞다, 잘했다, 최고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이렇게 길게 달 거 없습니다. 엄지척 막 이것만 계속 해도 되고 하트 계속 누르셔도 되고 최고야. 난 윤석열 좋아해. 뭐 저처럼 내 이상형이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